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진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침 형님 방송하실 때마다 코스닥 800 깨진다, 750까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800은 버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750 근처까지 내려온 걸 보니 주식판에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감이 다르긴 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궁금한 것은 형님께서 시장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매번 말씀하시면서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코스닥 800이 깨지면 750까지 봐야 하고 750을 지지받는 시그널이 보이면 선별적으로 종목들 아래서 잡겠다고 하셨는데 형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P투자연구소 VIP 회원분들한테는 당연히 계획을 알려주셨겠지만 형님의 열렬한 팬들을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형님의 다음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가봐야지 알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주식의 저점은 아무도 몰라요. 자, 최근에 이슈만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금융시장의 모습 자체가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하나하나씩 좀 열거를 해보자 그런다면, 자,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이 기조는 아마 다음 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죠. 다만 이제는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조절을 가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려놓은, 작년에도 많이 올렸고 올해도 또 올려서 2년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최소한 금리를 5번 올릴 거를 2번만 올린다 라는 이제 관점으로 좀 가야 되는 모습도 있고, 자, 첫 번째 금리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요즘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불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 간의 전쟁. 이제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얘네들이 더 문제예요. 중동 지역은 알다시피 얘네들은 석유라는, 원유라는 막강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전에 지상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 지상군 투입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이란 애들도, 팔레스타인의 우방국인 이란 애들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여기에 또 참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전이 돼가지고 하게 된다 그런다면 국제 원유값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자, 외부적인 요인 말고 국내적인 요인을 들어와서 본다 그런다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는 수출 국가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지금 무역 감소가 14개월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출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무역 적자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계륵인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금리 차이가 많이 안 나야 우리도 수출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금리를 당장 올리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 수출에 대한 부분은 좀 호전이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다 지금 작살이 난다는 거죠. 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전국의 모든 가게들이 전부 다 부채들이 지금 은행에서 대출 끌어다 쓴 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집값 때문에 연끌했던 친구들도 너무나 많고, 또 주식 투자와 금융 투자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돈도 많고, 근데 이자 부담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가계부채가 더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은 바닥을, 금리를 기본적으로 동결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동결로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의 금리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 자체가 지금 GDP도 세계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등등, 이러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삼성전자가 최악의 이제 실적을 지나서 점점 회복하는 국면이 나올 거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먹여 살리는 거고요, 반도체 쪽들이. 그 다음에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2차 전지들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이제 11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들은 내년 3월 15일인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근데 다행히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그렇게 2차 전지들이 나쁘진 않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밝다라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 자, 이거가 그나마 하나 기댈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V자 반등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금에 나오는 호재들은 시장을 더 떨구지 않기 위한 방어선의 역할만 해주는 거지, 이게 뭔가 턴 어라운드가 돼가지고 V자 반등을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750선을 지지를 받는다 그런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왜 지금 거의 750선까지 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750선을 깨버린다 그러면 그 이후의 구간에는 다음 지지선을 우리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 다시 측정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자, 750선에서 코스닥이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3분기 실적들이 특히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3분기 실적들이 호전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슬슬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은 역시나 반도체와 2차전지가 메인 섹터로 냅두고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750선을 깨게 된다 그러면 지수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지지를 받으면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들어간다. 근데 이 들어갈 때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계획을 짜서 분할 매수로 1차로 들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물타기를 생각하고 저점에서 잡을 분들은 지금 750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내가 원래 물타기 하려고 했던 자금의 한 50% 정도는 750선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는다 라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만약에 750선을 깨게 되게 되면 다음 대응 전략이 밑에 지지선 자체가 다음 지지선은 700선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지를 잡을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큰 투트랙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항상 가져가셔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저는 뭐 작년 한 해 동안 지수가 계속해서 1년 내내 빠질 때도 지수가 빠질 때 그냥 기다리세요. 바닥 어딘지 모릅니다. 저도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계속 기다리세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2차 전지들 밑에서 다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고, 올해 1월 달에 지수 바닥 찍고 나서 1월 달부터 턴 어라운드를 할 때 역시 시장을 이끌어 나갔던 거는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다음 구간도 똑같이 순환매 또 적용됩니다. 지금 떨어질 때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사고 싶은 종목 있어도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수 다리 잡으면 그때 우리가 쌓아놨던 현금 가지고 2차 전지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됐든 그거야 뭐 본인 선택이지만 큰 틀 안에서 2차전지 안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여전히 우리는 저가 매수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 대한민국 10년을 이끌 거는 큰 산업은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 말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조선주가 됐든 뭐 철강주가 됐든 뭐 건설주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잠깐 반등은 나와도 한 특의 큰 틀 안에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 업종들은 결국 반도체와 2차 전지 말고는 없으니까 항상 그 두 종목의 섹터는 공부를 좀 하시고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750도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750이 깨지게 되면 더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50이 깨지게 되면 더 빠지네? 어차피 저는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벌써 고점을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매매하지 마라, 현금 확보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걸 잘 해야 돼요. 지금 아마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 이야기를 혹시나 듣고 현금화 시키신 분들은 아마 지금의 하락장이 즐거우실 겁니다. 왜? 더 빠져라 밑에서 잡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으실 거고, 혹여나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미 벌어졌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10중 8구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은 다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은 쉽게 매도 버튼 못 누르실 거예요. 손절도 못 하시고. 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손절 금액이.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매를 그만하시고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해두셨다가 차분히 기다리다가 저점에서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750이 됐든 650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가장 큰 틀, 시장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 빠지고 나서 매수한다.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업종은 역시나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뭐 시청자분만, 오늘 사연 올려주신 분만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시장은 1년 365일 오를 수도 없는 거고, 또 1년 365일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오니까 항상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명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적인 매매를 하면 또 이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날 오겠죠.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